별이는 안 돼요. 10살 민호가 소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큰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 빚 300만 원, 소 팔면 되지. 밧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떨리는 작은 손이 외투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는 왜 이걸 미리 준비해 두신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민호는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완장이 팔에 묶여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한쪽에서는 소 한 마리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암소였어요. 이름은 별이었고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가 들어오고 있었고 뒤따라 이장님과 마을 어른 두 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두툼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고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전통 방한모를 쓰고 누빔 점퍼를 입은 채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마루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큰아버지는 민호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큰아버지 할 말이 있어. 큰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병원 영수증 뭉치를 꺼내 민호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봐라. 민호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치료비가 300만 원이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 약가, 장례비까지 합치면 더 나와. 큰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이 돈 어떻게 갚을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큰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빚은 갚아야 하는 거니까. 민호는 이장님을 올려다봤어요. 이장님의 표정도 난처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밧줄을 들어 올리며 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소를 팔아야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민호가 소리치며 큰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큰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민호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민호야. 별이는 우리 거예요. 민호는 다시 앞을 막아서며 울먹였어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관례가 그래. 빚 있으면 재산 정리하는 거야. 이장님도 아시잖아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맞긴 해. 민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는 이미 별이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어요. 별이는 고개를 들어 큰아버지를 바라보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싫어요. 별이는 안 돼요. 민호가 별이 앞으로 달려가 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밧줄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민호야, 이러지 마. 별이는 가족이에요. 민호는 별이의 목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별이도 내 다리를 땅에 힘껏 버티며 움직이지 않으려 했어요. 눈 쌓인 땅 위에 발굽 자국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양손으로 밧줄을 힘껏 당겼어요. 별이의 목이 앞으로 쏠렸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앞으로 나서서 큰아버지를 도와 밧줄을 함께 잡아당겼어요. 별이는 점점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끌려가면서 계속 별이의 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안 돼요, 안 돼.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득 고였다가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눈물 자국이 얼어붙으며 얼음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어요. 슬픈 눈빛이었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보며 더욱 세게 울었어요. 별아, 가지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 밧줄을 당기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별이는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이의 목에 매달린 채로 눈 쌓인 마당을 질질 끌려갔어요. 이장님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민호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장님, 민호가 울먹이며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세요. 이장님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민호야. 빚은 갚아야 하는 거니까.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별이는 계속 끌려가고 있었고 민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호는 문득 외투 안주머니가 무겁다는 걸 느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이의 목을 끌어안은 채로 한 손을 천천히 주머니 쪽으로 가져갔어요.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런 봉투였어요. 그 봉투는 아빠가 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아빠 이름은 강수철이었습니다. 45살이었고 어릴 적 사고로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왼쪽 다리도 약간 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철을 볼 때마다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몸도 불편한데 혼자 애까지 키우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민호의 엄마는 민호가 3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엄마는 짐을 싸서 나가며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로 수철은 민호를 혼자 키웠어요. 말이 별로 없는 아빠였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가 어려웠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빠는 늘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간식을 준비해 두었고 겨울이면 방에 미리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민호의 옷이 찢어지면 서툴지만 바느질을 해서 꿰매 주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많았어요.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아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아빠는 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민호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민호를 지켜주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민호가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도 민호가 아프면 무조건 읍내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요.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지만 아빠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아빠는 말없이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그 짧은 말 속에 아빠의 자랑스러움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아빠였어요. 별이는 민호가 6살 때 집에 왔습니다. 아빠가 마을 축산 농가에서 데려온 송아지였어요. 당시 별이는 태어난 지 석 달쯤 된 작은 송아지였고 아빠는 별이를 마당 한쪽에 마련한 외양간에 넣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별이를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났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소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빠는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날부터 매일 별이를 보러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달려가 별이에게 인사했고 별이는 민호를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별이는 점점 컸고 민호도 함께 자랐어요.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별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빠는 별이의 움직임으로 마당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에 별이가 갑자기 울면 아빠는 밖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한 번은 도둑이 담을 넘으려다가 별이가 크게 울어서 쫓겨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민호가 학교에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아빠는 별이의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별이가 여물을 달라고 울면 점심때쯤이라는 걸 알았고 별이가 물을 달라고 울면 오후라는 걸 알았어요. 아빠는 별이 덕분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민호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별이는 곁을 지켜주었어요. 아빠가 읍내에 일 보러 나간 날이면 민호는 외양간에 가서 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별아,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민호가 말하면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고 민호는 별이가 자기 말을 다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와 민호는 외양간에서 별이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별이 팔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별이는 달라. 왜요? 다른 집은 다 팔던데. 아빠는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손은 돈이 아니라 우리 편이야. 민호는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이야,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를 안았어요. 별이는 따뜻했고 그날 이후로 민호는 별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별이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었어요. 아빠가 밤하늘의 별처럼 민호 곁을 항상 지켜주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호가 9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빠는 민호를 앉혀놓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중요한 거 알려줄게. 아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빠는 서류를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어른 말은 바뀔 수 있어.
민호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저렇게 말해. 특히 돈이 걸리면 더 그래. 아빠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안 바뀌지. 여기 쓰인 글자는 절대 안 바뀌어. 도장 찍힌 것도 안 바뀌고 날짜도 안 바뀌어. 민호는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중요한 건 꼭 종이에 써야 돼. 약속도 돈도 물건도 다 종이에 써야 나중에 안 당해. 아빠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중요한 일 했어. 별이 등록했어. 아빠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민호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별이의 정보와 함께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강민호라고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별이는 내 거야. 종이에 써 있잖아. 아빠는 서류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종이 보여주면 돼. 별이는 민호 거라고. 민호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아빠는 틈틈이 읍내에 나가서 서류를 챙겼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걸어가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고 필요한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누런색 봉투였고 안에 든 서류를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아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없어도 이거 있으면 괜찮아. 아빠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외투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민호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아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늘 그 봉투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가끔 꺼내서 확인하기도 했고 민호가 물어보면 아빠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잊어버리지 마.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고 아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민호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고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민호는 소리치며 아빠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빠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호는 울면서 이웃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빠를 차에 태워 읍내 병원으로 향했고 민호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아빠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호를 보더니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야.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네, 아빠.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주머니. 잊지 마.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를 가리켰어요. 네, 아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민호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숨을 거두고 난 뒤였어요. 민호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큰아버지가 여러 번 찾아왔고 민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민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빠의 외투를 꺼내 안고 울었어요. 외투에서는 아빠 냄새가 났고 민호는 외투를 입어보았습니다. 너무 컸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안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손을 넣어 꺼내 보았고 누런 봉투였어요. 아빠가 늘 확인하던 그 봉투였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개어두었어요. 민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이었고 큰아버지는 여전히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별이는 점점 대문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로 힘껏 버티고 있었지만 어른 2명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눈 쌓인 땅 위로 발굽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별이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눈물이 얼어붙으며 얼음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별이의 목을 끌어안은 채로 함께 끌려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별이 데려가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밧줄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민호야, 이러지 마. 빚은 갚아야 하는 거야. 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배불러? 너 혼자 어떻게 키워?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을 어른 한 분이 앞으로 나서서 밧줄을 함께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힘을 주자 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끌려가며 별이를 놓지 않으려 했어요. 이장님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민호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장님, 민호가 울먹이며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세요. 이장님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민호야, 마을 관례가 그래.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별이는 계속 끌려가고 있었고 민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물과 땀과 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이의 목을 끌어안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울지 말고 이걸 먼저.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주머니, 잊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 큰아버지가 밧줄을 당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른 말은 바뀔 수 있어. 아빠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안 바뀌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종이에 쓰인 글자는 절대 안 바뀌어. 도장 찍힌 것도 안 바뀌고 날짜도 안 바뀌어. 민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외투 안주머니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한 봉투가 느껴졌어요. 아빠가 늘 확인하던 그 봉투였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아빠를 떠올렸어요. 읍내에 다녀와서 피곤한 몸으로도 서류를 확인하던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며 행정복지센터까지 걸어가던 아빠의 뒷모습도 떠올랐어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종이 보여주면 돼. 아빠가 웃으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별이는 민호 거라고. 민호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이걸 준비해 둔 거였어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물을 닦았어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이가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픈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민호를 믿는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괜찮아, 별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비해 두셨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이었어요. 주머니, 잊지 마. 민호는 그 말을 기억하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꺼낼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밧줄 당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뭐야, 그게? 큰아버지가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별이의 목을 놓고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장님도 민호가 든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호야, 그게 뭐니? 민호는 눈물을 닦고 이장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다가갔어요. 큰아버지는 밧줄을 놓지 않은 채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왔어요. 민호는 이장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이장님께 내밀었어요. 아빠가,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건 꼭 가지고 있으래요. 이장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뭔데? 아빠가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은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읽었어요. 첫 번째 장을 다 읽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장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 번째 장도 읽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류를 들여다보던 이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호야. 이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 아버지가 준비하셨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장님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큰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큰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봤어요. 이장님, 무슨 서류인데 그럽니까? 이장님은 서류를 들어 올려 큰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이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보호의사서입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강수철 씨가 생전에 작성한 보호의사서예요. 이장님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장님의 손가락이 서류 윗부분을 가리켰어요. 이소, 별이는 아들 강민호의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정말 자기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서류가 조금 기울었어요. 이게 무슨... 큰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다시 가져와 펼쳐 보였어요. 여기 날짜 보십시오. 작년 가을에 작성되었고 읍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이장님의 손가락이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담당자 서명도 있어요. 큰아버지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어른도 큰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이거 진짜네요. 그 어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서 있는 채로 아빠를 떠올렸어요. 아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였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돌려주었어요. 민호는 봉투를 받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민호야, 잘 보관해라. 이장님이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장님, 그게 정말 효력이 있는 겁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증받은 문서니까요.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장님은 큰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강수철 씨가 생전에 법적 절차를 다 밟아두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소를 팔 수 없다는 겁니까? 민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장님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큰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민호는 별이 뒤에 서서 큰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도 안 돼.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그 서류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장님은 민호를 보며 물었어요. 민호야, 괜찮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다시 이장님께 건넸습니다. 이장님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마을 어른에게 보여주었어요. 마을 어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진짜 보호의사서 맞네요. 여기 도장 보십시오. 마을 어른이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날짜도 작년 가을이고요. 강수철 씨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마을 어른은 서류를 큰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큰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에는 소별이가 민호의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가 처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큰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장님은 서류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큰아버지는 서류를 이장님께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손은 안 팔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형님 빚은 어떻게 합니까? 큰아버지는 다시 병원 영수증 뭉치를 꺼내 이장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 이건 누가 갚습니까?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이건
제가 선불로 낸 겁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어요. 형님 치료받으실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대신 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갚습니까? 애 혼자 어떻게 300만 원을 갚습니까?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300만 원은 민호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라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살림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애 혼자 3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민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별이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밧줄을 땅에 던지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한 달 안에 300만 원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받아내겠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다른 마을 어른도 뒤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은 민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호야, 큰아버지 말도 일리는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 힘들 거야. 이장님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장님 말도 맞았고 큰아버지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와 이장님은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 이장님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김 선생님? 이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웬일이십니까? 남자는 민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호 때문에 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호야, 나 기억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김민수라고 해 읍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야. 민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김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 서류 기억하니? 민호가 가지고 있던 봉투와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아빠가 이 서류 작성할 때 내가 도와드렸어. 김민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신중하신 분이셨어. 여러 번 찾아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셨지. 민호는 김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빠를 도와주셨어요? 응, 내 아버지가 부탁하셨거든.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민호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오늘 소식 듣고 바로 왔어. 이장님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그럼 이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김민수는 일어서서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김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는 현재 보호대상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 아버지가 미리 신청해 두셨어. 김민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별이도 보호재산으로 등록했어. 여물값이랑 병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그걸 다 하셨어요? 응, 1년 전부터 준비하셨어. 김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럼 치료비 빚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이장님께 보여주었어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네. 강수철 씨께서 의료비 지원 신청도 해두셨어요. 김민수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국가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분할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강수철 씨가 그렇게까지. 김민수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씀은 적으셨지만 정말 많은 걸 준비하셨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는 민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민호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민호는 명함을 받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하셨어. 그 사랑 잊지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별이는 민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민호와 별이 그리고 두 어른이 함께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민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눈은 다 녹았고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별이는 여전히 외양간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별이에게 달려갔어요. 별아, 나왔어.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호를 반겼습니다. 민호는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김민수 복지사는 한 달에 2번씩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민호야, 요즘 어때? 괜찮아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민호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별이는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이장님도 가끔 들러서 민호를 챙겼습니다. 힘든 거 없니? 없어요, 이장님. 그래,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큰아버지는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별이 여물값과 병원비는 복지 지원으로 해결됐습니다. 김민수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민호는 더 이상 별이를 빼앗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별이가 있는 외양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별이를 보며 잠들곤 했어요. 아빠가 남긴 것들 덕분에 민호와 별이는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빠의 외투를 꺼내 입어봤어요. 여전히 컸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 봉투는 이제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냄새는 여전히 외투에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외투를 입은 채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가 외양간에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별이에게 다가가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별아. 별이는 고개를 숙여
민호의 어깨에 얼굴을 비볐어요. 아빠가 우릴 지켜줬어. 민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는 조용히 민호 곁에 서 있었어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 건 당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별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은 바뀌지만 종이는 안 바뀐다고 하셨죠. 민호는 아빠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어른들 말 다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외투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는 준비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킬 수 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저도 아빠처럼 살게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살게요. 별이가 민호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별이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함께 잘 살자, 별아.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민호보다 2살 어렸어요. 지은이네 집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민호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별이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어요. 오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소 키우는 거 어려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우리 아빠가 소 키우고 싶다는데 돈이 없대요. 민호는 지은이를 보며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아, 중요한 거 알려줄게. 민호는 지은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야. 민호는 아빠처럼 말했습니다. 어른 말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종이는 안 바뀌지. 지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호는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을 지은이에게 전해주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아빠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많았어요. 사람들은 아빠를 약하다고 했지만 아빠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종이 한 장, 도장 하나, 날짜 하나가 민호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민호에게서 지은이에게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별이가 여물을 먹으며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별이에게, 그리고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별이가 있었고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었고 아빠가 남긴 지혜가 있었어요. 민호는 그것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빠의 사랑이 어떻게 아이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마음 온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